와장창 고급 레스토랑 안 접시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서빙 실수로 음식을 쏟은 겁니다. 어머, 내 옷. 이거 명품인데 어떡할 거야.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드레스에 소스가 튀어 있었죠.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당장 사장 불러. 이거 300만 원짜리야. 레스토랑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손님께 연신 사과하며 직원을 데리고 주방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지은, 저 손님 옷값 내가 물어내야 돼. 무릎 꿇고 있던 여성,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그런 돈이 지금. 그럼 어떡하라고?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해. 지은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화면에는 여보 부재중 전화 3통. 전화만 하면 됩니다. 남자친구가 바로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월급으로 되겠어? 석 달은 일해야 되는데?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든 채 얼굴을 가렸지만 시선은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신문 아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녀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 노인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며느리가 공경에 처한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의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의실 70대 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지 마.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노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30년 전 젊은 그가 동업자와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몇 년 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앞에 선 동업자가 서류 뭉치를 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비즈니스에 친구는 없어. 법정에서 보자고. 형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그건 내 문제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젊은 그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던 가족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내와 어린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그가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배웠지. 사람을 믿는 건 파산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씨.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지은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배경은?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중요한가요? 나한테는 중요하지. 평범한 집안이에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 하시고 노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며칠간 누군가를 관찰해야 할 것 같네. 신원조사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가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아들이 데려올 여자 이지은이라는 사람 말일세. 김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미행을? 사람은 서류로 판단할 수 없어.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지. 며칠 후 레스토랑 사건. 구석에 앉은 그는 지켜봤습니다. 사장이 지은을 주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지은, 저 손님 옷값 내가 물어내야 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그런 돈이 지금. 그럼 어떡하라고?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해. 지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쳐다보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화하겠구나. 하지만 지은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월급으로 되겠어? 석 달은 일해야 되는데?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당장 손님한테 사과하고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도 하지 마. 지은이 앞치마를 벗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지만 멈췄습니다. 뒤따라 나갔습니다. 밤거리 지은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멀리서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더 세게 쥐어져 있었죠. 그는 차로 돌아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하루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1년 전 화려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회장님 회사와 거래하시거든요. 시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배경부터 밝히는구나. 그때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다 실수했습니다. 와인이 여성의 드레스에 살짝 튀었죠. 몇 방울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즉시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거 어떡해요? 이거 명품인데. 사장 불러요. 당장? 여성이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식당은 처음이에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 만나지 말아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년 후 이번엔 지은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 양보, 노숙자에게 김밥, 아이에게 반창고, 동료 대신 급여 깎임, 비 오는 날 고양이 구조. 평범하지만 반복되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 안에서 두 여성을 비교했습니다. 옷이 더러워질 때 저번 여자는 화를 냈습니다. 지은은 사과했죠. 돈이 필요할 때 저번 여자는 아들 이름을 즉시 사용했습니다. 지은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저번 여자는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삶은 반복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람의 본성은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 정말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토요일 새 식당.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손님에게 국물을 쏟았습니다. 중년 여성 손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사장이 지은을 주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 손님 옷값 내가 물어내.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해. 지은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죠. 손님이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장 100만 원 내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빌려? 부모 있잖아. 남자친구 있잖아. 지은이 침묵했습니다. 손님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겨우 이것밖에 없어? 낡은 지갑, 잔돈 몇 푼, 싸구려 화장품만 나왔습니다. 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이 돈으로 어떻게 물어내려고 알바생 주제에. 주변 직원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은, 오늘로 끝이야. 나가. 알겠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벗어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만 5천 원. 이번 달 생활비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10통.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죠.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우산을 든 사람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시아버지였죠. 그는 우산을 벤치 옆에 세워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날 밤 서재. 30년 전 사진. 동업자가 배신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그때. 재벌가 딸인 여자친구. 위기 다음 날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회사 상황 들었어요. 응. 지금 정리 중이야. 얼마나 심각해요? 심각하긴 한데 곧 회복할 수 있어. 조금만 시간을.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당분간 만나지 말래요. 뭐? 우리 집안이랑 당신네 집안이랑 지금 엮이면 안 좋대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네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전 그런 불안한 미래 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위기 때 진짜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당신 무능한 거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좋을 때만 만나는 거죠, 뭐. 안녕히 계세요.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죠. 그 후 회사는 다시 일어섰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평생 차갑게 살았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기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그는 지은을 시험했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려고. 과거의 그 여자처럼 결국 쉬운 길을 택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앉아있던 모습, 전화하지 않던 모습, 혼자 감당하려던 모습. 30년 전 그녀는 떠났지만 지은은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깨달았죠. 진짜 사람을 만났다는 걸.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번엔 3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다음 날 공원.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엄마. 나야.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 괜찮아. 일 잘 다니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잘렸는데. 시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약가? 걱정 마. 이번 주에 꼭 보낼게. 응, 사랑해.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밝았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 약가, 이번 주까지 30만 원. 지갑을 꺼냈습니다. 15,000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지은이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응, 나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아들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일? 응, 잘 다니고 있어. 걱정 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힘든 거 없어. 진짜야. 너도 바쁘잖아. 나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아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 주에 보자.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지은이 혈액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헌혈하는 그녀의 모습을. 1시간 후 지은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인데, 아들에게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녀는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왜일까? 자존심?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시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지켜본 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시아버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이 여자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날 저녁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은이 들어서자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 있거라.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은 씨. 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를 어떻게 아세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기억이 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낡은 작업복 입은 노인. 설마 그때. 맞습니다.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있던 사람, 저였습니다. 민수가 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지은 씨를 시험했다. 시험이요?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며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민수야.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죠. 이지은 씨,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접시 깬 것,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에게 김밥 준 것,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 도와준 것, 동료 대신 급여 깎인 것, 비 오는 날 고양이 구한 것,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 민수한테 거짓말하는 것, 헌혈하러 간 것, 모두 봤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민수한테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어요. 짐? 아버님이 절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가난한 집딸이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시아버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자기 생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 옆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민수와 지은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시아버지가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는 30년 동안 사람을 믿지 않으며 살았다. 위기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믿었지. 그래서 너도 시험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달랐다. 위기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어.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견뎠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겠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시험한 건 나였는데 떨어진 건 나였다. 너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 민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지은,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1년 후 같은 레스토랑. 옆에 앉은 며느리 지은이는 저에게는 딸과 같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지은이 아버지 접시에 음식을 올려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많이 드셔야죠.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내가 챙겨주니 다 먹게 되더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넌 아들이고 지은이는 딸이니까.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같이 나가자. 네, 아버님.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부모님은 요즘 어떠시냐? 아버님 덕분에 아버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잘 받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너를 처음 봤지. 네.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서 신문으로 얼굴 가리고 너를 지켜봤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다.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진작에 용서했어요. 용서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살았다는 게 문제지. 시아버지가 지은을 봤습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사람을 시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믿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위기가 와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아버님. 하지만 넌 달랐어. 시험 받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 남을 돕고 혼자 견디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사람은 시험에서 얻는 게 아니라 믿어서 지키는 거라는 걸.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어.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놓쳤지. 3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거의 놓칠 뻔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가르쳐 줬어. 진짜 좋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걸. 아니,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걸. 지은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배웠어요.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강한 거라는 걸. 그래, 맞아.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네. 너를 만나서 내가 바뀔 수 있었어. 이 나이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딸. 네, 아버지. 처음으로 지은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죠. 두 사람은 일어나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지은아, 무슨 얘기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난 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레스토랑을 나서며 시아버지가 뒤돌아봤습니다. 1년 전 그 구석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던 자리. 이제 그곳에는 다른 손님들이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었으니까.